왕의 행찻길, 그것은 민초들의 고통. 서울에서 수원의 화성까지는 100리길이 넘었다. 도중에는 한강이라는 커다란 장애물도 넘어야만 했다. 때문에 수천의 행렬이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큰 배 수십 척을 동원해서 배다리를 만들어야만 했다. 수천의 무리가 배를 여러 번씩 왔다 갔다 타고 갈 수는 없었던 이유에서였다. 그리하여 큰 배 40척을 동원하여 배다리를 만들도록 했는데, 이 또한 화성행행도 팔척병풍에서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사뭇 장관이기 때문에 조선 특유의 토목 기술인 양 자화자찬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배다리는 다른 나라에도 흔하게 있었지. 그것보다 이때 이용된 배들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지, 거기까지 생각해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디서 나왔을까? 실은 백성들이 생업에 쓰던 배들이다. 이를 강제로 징수하여 배다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정치가들의 잘난 고담준론 때문에 엄한 백성들만 고생을 하기도 했으니, 사실 한양에서 수원으로 가려면 과천의 남태령길을 거치는 것이 빠른 길이었다. 하지만 신료들은 빠르게 가는 길을 반대했다. 정조의 부친이었던 사도세자를 영모로 몰았던 김상로의 형 김양로의 무덤이 과천에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전하, 그쪽 길은 재수가 없으니 금천, 안양 쪽 길로 가시옵소서. 정조,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이런 식이었다. 이 말 한마디에 당시 금천 안양에 살았던 백성들은 어찌 됐을까? 갑자기 고을에는 소집 명령이 내려지고, 고을 사람들은 난데없이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다. 나무다리였던 안양 만안교를 돌다리로 개축하는 일, 중간에 왕이 숙박을 해야 하니 시흥에 행궁을 새로 짓는 일, 좁은 길을 넓히는 일, 백성들은 많다 제쳐두고 부역에 총동원돼야 했던 것이다. 백성들은 굶어 죽는 상황에서 수원 화성은 만들어졌다.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의 유산으로서 우리에게 매우 각별하고도 뿌듯한 건물이다. 거중기를 동원하여 축조하는 등 당대 첨단 기술로 집약시켜 만든 일대의 역작이었다. 하지만 수원 화성이 축조되는 시점은 동아시아 전반적으로 매우 힘겨웠던 시기였다. 1789년부터 1793년까지 태평양에는 대규모 엘니뇨 현상이 발생했고, 그 여파로 일본에서는 유례없는 대기근이 발생하여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1788년부터 1792년 동안 약 23만 명이 죽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나라는 가뭄과 기근의 연속이었다. 제주도에선 2만 명이 죽었고, 서울 도성 안에서만 구호 대상이 5천 명이 넘었고, 황해도에서는 굶주린 백성이 13만 5천 명, 강화도와 인근 섬에도 2만 명의 백성이 굶주리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농업 생산력의 60%를 차지했던 삼남지방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가 않았으니, 당시 정조는 기우제를 5번이나 올렸던 터였다. 때문에 정조 스스로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축성공사가 한참 진행되던 때에 돌연 공사를 접을 생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 흉년으로 백성들이 괴로워하는데 괜히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닐지 걱정이오. 전하,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여기서 중단하시면 백성들은 더 죽어납니다. 그나마 공사 때문에 먹고 사는 백성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이렇게 대신들이 모두 반대를 하는 바람에 공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진행되었던 것이다. 물론 정조가 당시 호화성곽을 지은 이유를 두고 수원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이상 정치를 펼쳐나가려 했다는 주장도 있고, 혹은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상징하기 위해서였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권력, 개인의 효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굶어 죽는 백성에 대한 구휼이 아닐까. 조선에서 그나마 평판이 좋았던 정조 같은 경우도 이러했던 것이다.